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요. 아직 완전히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 질환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발생된다고 하니까요.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만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이 면역력을 높이려면요. 영양제나 비타민들을 먹는 것보다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외출 시, 식사 전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요. 담배는 가급적 끊는 게 좋고요. 이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또 햇볕을 쐬면 우리 체내에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면역력도 높아준다고 하니까요. 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햇볕을 쬐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헬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우리 신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눈이 공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예전보다 확실히 고령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백내장은 더 이상 어느 특정 환자만이 겪는 질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백내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가시게 해주고 아울러 백내장의 올바른 예방법과 최신 치료법 등을 2회에 걸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인들을 위한 백내장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백내장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내장이란 뭔지 아시려면 일단 눈 해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델 눈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일단 눈을 해부를 해보면 눈 속에 우리 카메라 렌즈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 우리 영어로도 렌즈라고 합니다. 이 수정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원래 이게 맑고 투명하고 아주 맑은 시냇물처럼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맑아야 되는 이 수정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혼탁이 생겨서 뿌옇게 되면 그 상태를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흔히들 이 백내장과 녹내장을 잘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게 비슷한 질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체가 혼탁이 돼서 보이는 이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고요. 네. 녹내장이라는 거는 일단 물론 시력에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아주 병이 오래 깊어진 다음에 시력에 영향을 주는 거고 주된 그 메커니즘은 안압 상승입니다. 눈을 우리가 공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공은 깔고 앉거나 아니면 눌러도 찌그러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공 속에 공기 압력이 들어가서 공을 구형으로 잘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안구도 마찬가지예요. 눈 속에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눈 모양을 잘 유지를 하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물의 양이 증가가 되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 안구가 빵빵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시신경에 손상을 주고 시야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통칭해서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녹내장은 안압과 연관되어 있는 시신경의 병이고 백내장은 수정체에 연관되어 있는 시력의 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거였군요. 완전히 다른 병이죠. 네. 그렇다면 이 백내장을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내장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선천성, 두 번째 후천성. 선천성은 뭐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런 경우고, 하지만 이 선천성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게 후천성이에요. 후천성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연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간의 수명이 증가되고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그런 일종의 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우리 피부로 얘기하자면 피부에 이 주름이 깊어지는 것처럼 또는 컨버섯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노인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약물을 복용했을 때 가령 예를 들자면 충혈이 자주 돼가지고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전만을 한다든지 하게 생기는
그런 경우에서의 그 약물 기인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축구나 야구, 스포츠 경기 하다가 외상을 당하는 경우에 생기는 외상성, 또 어떤 안과적인 질환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 기인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백내장을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백내장은 유전적인 질환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내장, 아버지가 백내장이 있었다고 해서 또 아들이 있고 계속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선천성이라는 의미는 가족 중에 백내장이 없다 하더라도 신생아에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산모였을 때, 아기를 가졌을 때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든지 등등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국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이 가족력이 있고 또 유전적으로 뭐 안 좋은 그런 집안이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선천성 백내장일 경우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도에 따라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전혀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점. 그래서 선천성이야 그러면 무조건 큰일 났어 애가 망가져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하셔서 시력 정도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셔서 심하면 수술로 가야 되는 거고 심하지 않으면 그저 경과관찰만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선천성 백내장도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백내장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가장 흔한 증상이 시력 저하인데요. 시력 저하가 생기기 전에 아주 초기 증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치 온 세상이 안개 낀 것처럼 뿌유스름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잘 보였던 것들이 왠지 우리가 안경을 꼈을 때 안경이 김설이거나 그렇게 되면 약간 좀 부유스름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종류의 증상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런 그냥 지나가는 증상이냐 아니면 백내장 증상이냐를 구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특별히 병이 없어도 눈이 침침하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굳이 우리가 뭐 조치를 취하지 할 필요가 없는데 과연 그런 지나가는 증상이냐 아니면 백내장 증상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우리가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지나가는 증상은 말 그대로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침침한 게 뭐 반나절, 뭐 하루 정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원기를 회복하면은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는 반면에 백내장 증상들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또 눈을 건강하게 뭐 본인이 영양 성분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부유스름하게 보이는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백내장을 한 번쯤 의심을 하셔서 인근 안과에 가셔서 체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살짝 겁이 나는데요. 이 자가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맑은 청명한 날에 흐린 날에 하시면 안 돼요. 워낙 흐리면은 침침한 법이기 때문에 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실내라 하더라도 불을 환하게 켜놓다 하더라도 이 공기 중에 수분 입자가 증가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 화창한 날에 야외에서 항상 보던 물체를 보시면서 예전보다 이게 좀 달리 보이는데 라고 느끼신다면 왼쪽 오른쪽을 한쪽 눈씩 가리셔서 차이는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구분을 해 보시고요. 백내장이 한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 똑같이 동시에 같은 정도로 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비슷하다고 해서 나 백내장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좌우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고 좌우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런 백내장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얼른 오시도록 하시고 만약에 양쪽 다 비슷한데 그래도 이 질 자체가 조금 약간 부유스름하게 보인다. 또 이게 이런 증상이 하루 이틀 된 증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 일주일여를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백내장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가 진단을 하신다면은 뭐 다 검출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하는 자가 진단은 정확하지 않을 텐데요. 백내장으로 의심이 돼서 병원에 왔다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나요? 그 백내장 진단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어떤 아픈 그런 검사법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가장 많이 하고 먼저 하는 게 눈 속에
안약을 점안을 해서 눈동자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내장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에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눈에 약을 넣고 산동을 해서 자세히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넣고 한 30분 정도 경과가 되면 동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백내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분이 시력 수준이 어떻게 되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말아야 되는지 등등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백내장을 진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병원에 가셔서 백내장 검사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럼 백내장인지 모르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죠. 일단은 시력 저하가 심화되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을 초래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는요, 30대 후반이시고 굉장히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그 컴퓨터 연관된 IT에 계셨던 분인데, 젊으시니까 시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시력 변화에 잘 캐치를 하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셨을 때 보니까 백내장이 말기 백내장이었어요. 젊으신 나이에 한쪽 눈이, 이제 물론 한쪽 눈만 있었는데 말기 백내장이라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의료 환경이 좋고 또 금방의 시력 변화를 캐치할 수 있으신 분인데, 그 말씀을 들어봤더니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한쪽 눈에 백내장이 오다 보니까 한쪽 눈이 잘 보이니까 그걸 갖다가 뭐 생겼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지내셨던 케이스였는데, 백내장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녹내장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렌즈가 이게 딱딱하게 되고 혼탁이 되게 되는 게 백내장이라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딱딱한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그게 액체처럼 액화돼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액체가, 하얀색 액체가 흘러나와서 녹내장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염증 반응을 또 유발을 하게 돼요. 또 녹내장 염증 이런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 시신경을 눌러서 또 실명까지도 되는, 백내장으로 인해서 생긴 실명은 수술로 고칠 수 있지만 백내장과 연관돼서 생긴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은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력 테스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 테스트를 하셔서 시력 저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반드시 안과에 가셔서 꼭 점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이 병세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징후들은 없나요? 일단 한쪽 눈으로 봤을 때 이중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즉 뿌유스름하고 이런 단계보다도 그럼 더 초기 증상이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침침함이란 말이죠. 두 눈 뜨고 침침한 경우도 있지만 또 한쪽 눈씩 가리고 봤을 때 왠지 이쪽 눈이 침침하다고 느껴진다는 점, 두 개로 보일 수도 있고 침침한다는 점. 근데 사실은 침침하다는 것은 모든 안과 질환의 또 가장 흔한 증상이고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뭐 침침하면 모두 백내장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침침한 거에 가장 많은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백내장이기 때문에 침침하다는 증상이 있으시면은 꼭 백내장을 한 번쯤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여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백내장이 있으면은 뭐 눈 빨개지고 뭐 눈곱 끼거나 뭐 눈물 나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백내장이 있을 때는 그런 충혈, 그 다음에 눈물 흘림, 눈부심 이런 증상들이 흔히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은 아닙니다. 즉 충혈됐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염증성 기인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백내장은 충혈이나 눈물 흘림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또 구별점이 되겠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이거는 좀 백내장 중에서도 좀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요. 가령 실내나 흐린 날, 이런 날 또는 어둑어둑한 날에서는 시력이 괜찮아 보이는데, 밝은 날, 아주 햇빛이 많이 내려쬐는 날 이상하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실내에서는 좋은데 밖에 나가면 더 침침하다. 이런 경우도 백내장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백내장이 전체적으로 수정체에 균질하게 왔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력이 밤이든 낮이든 실내든 실외든 떨어지겠지만은, 한 곳에 몰려서 센터 부분에, 중심 부분에 백내장이 몰리게 되면은 야간에나 실내 시력은 좋은데 실외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또 하나는 백내장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흔히 나타나는 백내장 증상 중에 하나는 이 갑자기 돋보기 끼시던 분이 돋보기 안 껴도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이게 됐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더 눈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돋보기 안 끼고도 글씨 잘 볼 수 있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눈이 좋아진 게 아니라 백내장 때문에 그래요. 백내장이 오게 되면 수정체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굴절력이 증가가 되게 돼서 그동안 끼던 돋보기를 안 끼더라도 글씨가 잘 보이게 되는 그런 시기를 경험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눈 좋아졌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고 혹시 그 백내장이 온 거 아닐까라고 한 번쯤 의심하셔가지고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술, 눈 수술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겁을 낼 것 같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오시는 분들이 어떤 점에서 오해들을, 잘못된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수술이라는 두 글자의 개념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하물며 눈 그러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들을 하시고 눈이란 건 정말 섬세한 부분이야.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포스럽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거꾸로 저희 안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눈 수술이야말로 정말 통증 없이 아무 무서움 없이 받을 수 있는 수술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우리 신체에서의 수술은 반드시 마취를 필요로 하는데요. 너무 많이 째고 아픈 수술은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또 전신 마취 하기에는 너무 조그맣다 하는 수술은 우리가 국소 마취라 해서 주사를 놔가지고 마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은 안약으로 된 마취약이 있기 때문에 주사를 하지 않아도 안약만 넣어도 마취가 다 되기 때문에 공포스러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취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하든지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마취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안약 마취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또 우리 안과에서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수술들이 한 30분 또는 길어야 1시간 이상 가는 수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이라는 아주 강력한 또 마음 놓이는 그런 도구가 있고 또 수술이 짧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기존에 우리나라의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수술 잘 하십니다. 또 전문의 자격 따려면 또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트레이닝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모든 병이 그렇듯 치료도 좋지만 사실 예방이 최고지 않습니까? 이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있을까요?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내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연 노화 현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떤 딱히 이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약이나 또는 음식 같은 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추천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건강 유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항상 이 밸런스 돼 있는 식생활, 그다음에 균형 잡힌 그런 규칙적인 생활, 또 폭음, 폭식, 또 음주, 흡연 이런 거 안 하는 건강한 생활 아니겠어요? 결국 그거는 모든 질환에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백내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오는 편인 것 같고 젊었을 때 많이 그냥 비즈니스 하느라고 사람들 만나서 술 드시고 또는 너무 많이 비대하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또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어찌됐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비타민들을 좀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나 E, 즉 이렇게 견과류가 땅콩, 호두 이런 데 비타민 E가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또 비타민 B2 이런 비타민 종류들. 그래서 이게 비타민 C, E, B2 이렇게 외우시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종합 비타민제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구입을 하셔서 하루에 하나씩 복용을 하신다면 그 역시도 아주 백내장 예방에 좋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중요도를 더한다면은 야외에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또 골프도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낚시도 또 좋아하시고 등산도 특히 좋아하시는데 야외 활동하실 때 반드시 선글라스를 좀 껴달라는 거. 이 노화 현상 때문에도 백내장 생기지만 또 이 자외선이나 이런 거에 영향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껴줌으로 인해서 눈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좀 보호해주는, 그렇게 한다면 백내장을 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려면 오래도록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일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걷기와 수영처럼 간단한 운동은 꾸준히 해주시고요. 또 취침 시에는 심장보다 높은 곳에 다리를 올려놓고 주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가득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